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뉴저지주 예비선거일입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공화 양당의 주지사 후보를 뽑는 선거라 특별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주 하원과 시의원에 도전하는 한인 후보도 다수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저지주 예비선거가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뉴저지 예비선거는 민주공화 양당의 주지사 후보를 선출합니다. 두 번째 임기를 마치는 크리스티에 이어 새롭게 선출되는 주지사여서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총 11명의 후보가 주지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공화당의 킴 과다노 현 부지사 후보가 37%로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주 독일 미국 대사를 지낸 필립 머피 후보가 지지율 34%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본선 양자 대결은 민주당 머피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도전하는 한인 후보는 모두 5명입니다. 주하원 39선거구 제니 정, 잉그루드 클립스 글로리아 오, 오라델 미리암 유, 포트리 폴륜 등 4명의 후보는 경쟁자 없이 본선거에 진출합니다. 총 4명의 후보 중 2명을 선출하는 주하원 37선거구에 출마한 마가렛 안 후보는 현재 치열한 경합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치러지는 이번 예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로 치러지는 선거여서 유권자들의 표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투표율은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어 보다 많은 한인들의 투표 참여가 당부됩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미 국무부가 지난주부터 극단적 비자 심사 강화안 전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미 입국 비자 신청자들에게 과거 15년간의 해외 여행 정보와 취업 기록은 물론 5년간의 소셜미디어 활동 정보 등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반인들의 비자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 국무부의 비자 심사 강화안이 전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실은 연방 국무부가 긴급 요청한 비자 신청서 보충 질의서 도입안을 승인하고 즉시 시행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평균 비자 신청자의 약 0.5%인 6만 5천여 명은 비자 신청서 보충 질의서 DS 5535 양식의 제출을 요구받게 됩니다. DS 5535 양식의 제출을 요구받은 신청자는 9개의 항목별로 자신의 과거 행적과 개인 정보를 소상히 공개하고 비자 승인 여부를 기다려야 합니다. 새로 도입된 DS 5535 양식은 신청자의 과거 15년간의 여행 기록, 여행 비용 출처, 또 거주지 정보, 또 취업 기록, 과거 발급받았던 모든 여권 정보, 자녀뿐 아니라 형제 자매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결혼에 대한 정보로 현재 배우자뿐 아니라 과거 배우자, 동거인 모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과거 5년간 사용했던 전화번호, 이메일, 소셜미디어와 사용 아이디를 공개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연방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자 우회로를 찾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반인들의 비자 심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주권 기각 사유 가운데 이민 청원 자격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 기각을 받은 경우도 많았는데 이 경우 심사 대상자 절반이 기각됐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16 회계년도 이민 비자 기각 통계에 따르면 이민 청원 자격 미달이 99,330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민 청원 자격에 문제가 있어 기각 대상에 포함돼 심사 대상에 올랐던 사례는 무려 28만 7,802건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 이민 수속 첫 관문인 노동허가서 절차에서 미비점이 발견돼 기각된 경우도 7,19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과거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 기각을 받은 경우는 5,5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 11,316명이 심사를 받아 5,567명이 최종 퇴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했다 적발된 사례도 4,765건에 달했으며 불법 입국한 사실이 드러나 기각된 경우도 2,848건이나 발견됐습니다.
이 밖에 밀수를 한 전력으로 기각된 경우 2,719건, 부도덕한 행위로 기각된 경우 1,435건, 추방 명령을 이미 받은 경우 799건, 약물 중독 1,569건, 그리고 재정 능력이 없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16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이 미국 경제 성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민자들이 소비 지출을 꺼리고 있어 소비자 경제 위주의 미국 경제가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3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외교관계위원회에서 댈라스 연방준비은행 로버트 캐플란 총재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이민자들의 소비 지출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 기업들의 구인난도 심화되고 있다며 경제 성장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강력한 이민 단속 정책으로 이민자들이 소비 지출을 꺼리고 있어 소비자 경제 위주의 미국 경제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캐플란 총재가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정책이 전체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자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고 이는 미 전체 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민자들은 중산층 이하 미국인들과 함께 저축보다는 소비에 더 적극적인 계층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젠디 수석 경제학자는 신규 이민 노동력 감소는 기업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소비와 생산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러한 현상은 트럼프의 임기가 끝나는 2021년까지 매년 0.1%씩 경제 성장률을 낮추게 돼 결과적으로 1,0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맨하탄 펜스테이션 선로 보수 공사가 7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공사가 시작되면 뉴저지 트랜짓 열차 이용객들의 통근 시간이 크게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펜스테이션이 7월 7일부터 25일, 8월 4일부터 28일까지 두 차례 걸친 7주간의 선로 보수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뉴저지 트랜짓 열차 이용객들의 통근 시간은 현재보다 60분에서 90분가량 지연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에 뉴저지 트랜짓은 승객들이 현재보다 서둘러 열차를 이용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에 따르면 공사 기간 맨하탄으로 향하는 뉴저지 트랜짓 열차 모리스와 에섹스 노선은 오전 7시까지만 주중 운행 스케줄로 정상 운영됩니다. 오전 7시 이후에는 호보큰역까지만 운영됩니다. 하차한 후 패스트트레인이나 페리 등으로 환승할 수 있으며 이때 추가 요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 노선에 승객들이 몰릴 경우 교통 대란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엠트랙 측은 이번 공사 기간 중 펜스테이션의 선로 21개 중 3개 선로에 대한 보수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부터 펜스테이션에서 잇따라 발생한 두 차례 기차 탈선과 수많은 운행 지연 사태의 원인이 노후 시설에 있음이 드러나면서 대규모 개보수 공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최근 MTA가 터널과 교량에 현금 톨부스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이스톤 브릿지와 트록스넥 브릿지의 몇 개 차선 차량 운행이 통제되면서 교통 체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MTA는 1,000억 달러 규모의 교통시설 향상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시내 7개 터널과 교량의 현금 톨부스를 점진적으로 캐시리스 톨게이트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톨부스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와이스톤 브릿지와 트록스넥 브릿지는 두세 개 차선의 차량 운행이 통제되면서 교통체증 등으로 지역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시교통국은 지난주부터 피크 시간대에 현금 톨부스를 가동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분 정도가 소요되던 롱아일랜드3 와이스톤 통근 시간은 예측할 수 없이 길어졌으며 밤중에 다리를 건너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리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재단인 We Love 와이스톤 시민협회 회장은 다리 위 교통체증보다 더한 문제는 운전자들이 정체를 피해보겠다며 로컬 도로를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주거단지의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은 MTA에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MTA는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밝힐 뿐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의 주차 요금 지불이 편리해졌습니다. 주차 미터기 요금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지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앱을 통해 빈 주차 공간 확인도 가능합니다.
팰리세이드 파크타운 정부는 최근 주차 미터기의 요금 지불을 스마트폰 앱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주차 요금 지불 앱인 센트리 모바일을 무료 다운받아 이름과 이메일, 차량 번호 등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 크레딧 카드 등을 이용해 앱에 일정 금액을 충전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앱을 통해 비어있는 주차 자리를 쉽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크리스정 시의원은 차량 소유주가 시간마다 주차 미터기에 추가로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반드시 주차 미터기를 다시 찾아 동전이나 크레딧 카드로 요금을 결제했던 전과는 달리 이용객들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앱을 통한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정부는 종전 2시간까지 허용하던 미터 주차 요금 시간을 2016년 11월부터 최대 4시간까지로 변경했습니다. 지난 4월 미국 무역 적자가 증가했습니다. 대중국 무역 적자 증가의 영향으로 적자 폭이 더 커졌습니다. 한편 한국과의 무역 적자는 크게 줄었습니다. 2월 상무부는 지난 4월 상품과 서비스 무역 적자가 3월보다 5.2% 늘어난 476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수출이 둔화되면서 그 여파는 수출 감소로 이어졌으며 수출은 전월보다 0.3% 감소한 1,910억 달러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수입은 휴대전화를 비롯한 소비재 수입 증가 속에 0.8% 늘어난 2,38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적자는 전월보다 증가폭이 더 컸습니다. 전월보다 12.4% 증가한 276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4월까지 누적 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 많은 1,86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정한 유로화 약세의 덕을 보고 있다고 비판한 독일과의 무역 적자도 4.3% 증가한 55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한국과의 4월 무역 적자는 전월보다 10억 달러가 줄어 15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이 6.1% 늘어 7,656억 달러에 달했지만 수입은 7.5% 증가해 9,522억 달러로 1조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한편 미 경제는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 고용시장이 회복되면서 실업률이 낮아지고 완전 고용 상태에 근접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찾고 있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의 소식입니다. 댈러스에서 개최되는 미주 한인 체육대회가 오늘 출전식을 갖고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LA 체육회와 로라전 LA 한인회장 등 관계자들은 오늘 LA 한인회관에서 제19회 미주 한인 체육대회의 선전을 기원하는 발대식을 개최하고 한인들의 많은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180여 명의 선수단을 구성한 LA 체육회는 이번 대회에서 총 19개 종목 가운데 축구, 탁구, 농구 등 11개 종목에 출전하며 전국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리는 제19회 미주체전은 미 전국에서 5천여 명의 지역 선수단이 참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노숙자 지원을 위한 판매세 H 시행이 기존 7월에서 10월로 연기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발의안 H가 도입될 도시 가운데 다수의 도시들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판매세 인상 법안, 발의안 M 등으로 판매세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나타났다며 발의안 H를 10월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당국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판매세 인상으로 커버시티와 다우니, 샌페르난도, 엘몬테 지역의 판매세는 9.75% 인상되는 한편 캄튼, 라미라다, 롱비치의 판매세는 10.2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 부국장 마크 제이 데시오는 일부 도시들이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디스트릭 텍스 적용이 조만간 만기되면서 세율이 인하돼 발의안 H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노숙자 지원을 위해 판매세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발의안 H는 절반이 넘는 주민들의 지지로 통과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경찰을 사칭해 노인들의 돈을 빼앗는 범죄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스탑앤샵에서 자신을 언더커버 경찰이라고 속이며 82세 노인에게 접근해 차량 견인 비용과 벌금 명목으로 현금 $700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용의자는 현금이 없다는 피해자를 직접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은행에까지 가서 돈을 받아냈습니다. 퀸즈 플러싱 스타 노래방에서 지난달 20일 오전 2시쯤 칼부림을 벌인 용의자가 공개 수배됐습니다. 용의자는 이날 노래방에서 2명의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칼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장 6피트, 몸무게 150에서 180파운드의 아시안 남성으로 알려진 용의자는 오른쪽 어깨와 등에 문신이 있습니다. 퀸즈 수목원은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뉴욕시 환경보호국 피터구 의원과 공동으로 빗물통을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집집마다 빗물통을 설치해 하수도로 흘러가는 물을 줄이는 목적입니다. 피터구 의원은 빗물통에 모인 물을 재활용함으로써 각 가정의 수도세 절감과 플러싱이 친환경 도시로 한 걸음 나아가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1일부터 브루클린 남부와 맨하탄 월스트리트를 잇는 뉴욕시 페리의 사우스 브루클린 노선이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달 운행에 들어간 락커웨이 노선에 이어 어제부터 사우스 브루클린 노선이 개통된 것입니다. 페리의 모든 정류장은 인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버스나 전철, 시리바이크로 쉽게 연결됩니다. 아스토리아 노선은 오는 8월 개통될 예정이고 페리 요금은 $2.75입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은 오전 중 지나가는 비가 내리겠고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4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섭씨 14도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오후 약간의 비가 내리겠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월요일은 흐리고 한두 차례 천둥과 번개가 치겠습니다. 화요일은 간간히 흐리면서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